RPM 49쪽에 일단 310번을 한번 볼게요. 310번은 바둑돌, 흰 바둑돌이 N개가 들어가 있고 검은 바둑돌이 4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하나의 바둑돌을 한 개씩 2번을 꺼냈다. 처음에는 흰 거, 두 번째는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러면 전체 바둑돌이 N 플러스 4개가 있는 거잖아. 그지? 하영아, 근데 처음에 흰 바둑돌이 나오고 두 번째는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 그랬죠? 그럼 처음에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이게 전체 바둑돌의 개수고 그 중에 흰 게 몇 개 들어있어? N개 들어있으니까 요게 처음에 하나 딱 뽑았을 때 흰 게 나올 확률이죠. 그죠? 근데 꺼낸 바둑돌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흰 걸 하나 뽑아 갔으니까 자, 두 번째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고 다시 쓸게요. 처음에는 흰 게 N개 있었고 검은 게 4개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흰 걸 하나 뽑아 가버렸단 말이야. 흰 걸 하나 뽑아 가니까 두 번째 뽑을 때는 흰 게 하나 줄어들었겠죠. 그죠? 흰 게 하나 줄어들어서 흰 바둑돌이 N-1개가 되고 검은 바둑돌은 그대로 4개가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뽑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무슨 색이 나와야 돼? 두 번째는 검은 바둑돌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때는 전체 바둑돌의 개수가 N 플러스 3개죠. 얘랑 얘랑 합쳐서. 근데 그 중에 검은 게 몇 개 있으니까? 4개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두 번째에서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연달아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곱한 것이 처음에는 흰 거, 두 번째는 검은 게 나올 확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5분의 1인 거죠. 이렇게. 그치? 이제 요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얘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분모의 그 양변에다가 n 플러스 4랑 n 플러스 3이랑 5를 싹 다 곱해버릴게요. 분수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될 거냐면 5 n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아니죠. 이거 곱하면은 분자가 지금 4n만 있었는데 5가 곱해지니까 20n이 되겠네. 20n이 되겠고 이쪽은 얘랑 얘가 둘 다 곱해지니까 n 플러스 4,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양변에 5랑 n 플러스 3이랑 n 플러스 4랑 3개를 다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개시키면은 20n은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 그럼 넘어가면은 n제곱 마이너스 13n 플러스 12. 그러면 1하고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n 값이 1 또는 12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그치? 그러면 그 모든 n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3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이게 310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몇 번이었죠 아까? 333? 네, 52쪽에 333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우리 개념 원리로 넘어갈게요. 자, 두 상자에 숫자가 적힌 카드가 각각 4장씩 들어있는데 1, 2, 3, 3, 2, 3, 4, 6이네. A, B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씩을 꺼낼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 서준아, 합이 홀수가 되려면 어떤 수와 어떤 수가 뽑혀야 돼? A 상자, B 상자 나눠서 생각했을 때 어서오세요. 자, A에서 짝수가 뽑히고 B에서 홀수가 뽑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기서 홀수가 뽑히고 여기서 짝수가 뽑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합이 홀수가 될 수 있지. 맞냐 형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장을 띡 뽑았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죠? 4분의 1이죠? 여기서 홀수가 뽑힐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A에서 짝수, B에서 홀수가 뽑힐 확률은 4분의 1과 4분의 1을 곱한 16분의 1만큼의 확률을 갖겠지. 그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홀수가 뽑히고 여기서 짝수가 뽑힌다. 그러면 여기서 홀수가 뽑힐 확률이 얼마고? 4분의 홀수가 3가지니까 4분의 3이고 여기서 짝수가 뽑힐 확률? 역시 4분의 3이죠.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16분의 9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16분의 10대니까 약분하면 8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같은 카드가 두 개 들어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이 네 장의 카드 중에 홀수가 3개, 짝수가 하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우리 홀짝만 꺼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원리로 가서 우리 이제 통계 단원을 시작을 해볼게요. 통계 단원. 몇 쪽이냐면 128쪽입니다. 128쪽. 자, 개념원리 128쪽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통계 단원 시작했을 때는 조금 뭐랄까 손에 딱 이렇게 와닿지 않는 약간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문제 풀다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말로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 말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당초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다.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그때 나온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을 두 개 던졌으니까 앞면은 빵 개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x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x 값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자, 이 0과 1과 2라는 세 가지 x 값에 대해서 우리는 그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밑에다가 p 라지 x가 x일 때 이렇게 해서 자 0이면 뭐냐면 라지 x가 0이 되는 상황의 확률을 여기다 쓰자는 거예요. 근데 라지 x가 0이라는 것은 앞면이 빵개 나왔다 이거죠. 동전을 두 개 던졌는데 앞면이 빵개 나왔다. 서준아,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서로 다른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네 가지죠, 그렇죠? 우리 왜 전에 뭐 HHH밖에 써봤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동전 두 개면 HH랑 HT랑 TH랑 TT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자 X가 빵이다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 이런 말이니까 뒷면만 나온 요 TT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확률은 뭐야? 요거의 확률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야, 그치? 그래서 X 값이 0이 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고 그럼 X 값이 1이라고 하는 건 앞면이 한 번 나온 거잖아. 앞면이 한 번이면 HT도 되고 TH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면이 하나 나올 X가 1일 확률은 4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앞면만 두 개 나왔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HH에 해당되는 4분의 1이 되고 그래서 그때 이 확률의 합계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그때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특정한 뭐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런 걸 물어봤었다면 이제는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앞면의 개수가 0개, 1개, 2개 이 전체를 다 써놓고 이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그릴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럴 때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런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해요.
자, 근데 지금 이 x값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0 아니면 1 아니면 2 요렇게 x값들은 딱딱딱 구분되어 있죠. 끊어져 있죠. 자,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확률 변수를 밑에 내려가 보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셀 수 있을 때 방금 본 것처럼 x가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 있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얘 반대되는 개념 뒤쪽에 나올 겁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x는요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x가 뭐 0부터 5까지 그러면 0에서부터 5까지 모든 값들이 다 x가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끊어져 있는 거, 연속 확률 변수는 쭉 이어져 있는 거 이런 느낌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것들은 한동안은 계속 이산 확률 변수고 나중에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분포는 아까 말한 것처럼 x값들이 뚜뚜뚜뚜 나오고 그때 확률이 짜자자 나왔을 때 그거를 아까 보여준 것처럼 표로 나타낸 거. 자, 개수가 좀 많아지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표로 쭉 나타낸 것을 연속 그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확률 분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확률 변수 분포로 쓸 수 있는 게 자, 밑에 있는 요걸로 합시다. 아까 전에 요 표 있죠? 요 상황. 자, 요 상황을 하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를 x라고 정했잖아요. 이 x를 우리가 그 확률 변수로 정했는데 그럼 그랬을 때 이 x에 따라서 이 확률들이 이렇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 식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연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에 배웠던 게 독립시행 있었죠. 독립시행. 그지? 서준아, 독립시행이 뭐였죠? 뭐라고? 서로소요? 일정한 확률을 가지는 사건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 중에 특정하게 몇 번 성공할 확률 이런 걸 구하는 거였지. 그치? 그래가지고 뭐 NCR에 P의 R제곱, 뭐 Q의 N-R제곱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동전을 던지는 것도 우리 독립시행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생각해봐. 동전을 한 번 던져가지고 동전을 두 번 던져가지고 자, 앞면이 빵번 나왔어요 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중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뒷면만 나왔으니까 뒷면 나올 확률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뭐냐면 동전을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중에 한 번 앞면이 나왔어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1제곱, 또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동전을 던졌는데 두 번 다 앞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면 나올 확률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어서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 CX 두 번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X번 나왔어요. 그런데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요거의 X제곱,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요거는 2-X번 벌어졌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요렇게 써가지고 여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 X에다 2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이 식을 우리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얘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써가지고 풀면 좀 편한 문제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각각의 확률들을 이렇게 적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요 표를 완성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풀립니다.
자, 근데 함수를 나타내자면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무조건 0에서부터 1, 요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되겠죠. 마치 여기서 4분의 1과 4분의 2와 4분의 1 이렇게 셋이 더하면 1이 되는 것처럼 무조건 확률 분포표에서는 확률들의 합은 1이 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 표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동전을 2개 던져서 앞면이 1개 또는 2개 나올 확률은 얼마냐? 동전을 2개 던져서 앞면이 1개 또는 2개 나올 확률은 얼마냐? 그럼 이 표에 있는 이 3칸 중에 1개 또는 2개니까 요거랑 요거를 같이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또는 요거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4분의 2와 4분의 1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자, 특정한 x값이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되는 확률들을 다 더해가지고 대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더 적응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160번에 일단 160번 문제 답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게. 다음 보기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를 찾으세요. 자, 아까 이산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랑 반대 개념이었어. x값이 딱딱딱 끊어져 있는 게 이산 확률 변수였어요. 그러면 기억부터 리을 중에서 x값이 딱딱딱 끊어져 있는 애들이랑 x값이 쭉 연결되는 걸 구분해 보는 겁니다. 하윤아, 기억은 어때? 이산일까 연속일까? 마친 문항 수를 x로 했죠. 마친 문항 수가 쭉 이어지는 x값인가요? 마친 문항 수가 막 3.8 막 이럴 수도 있나요? 아니죠. 마친 문항 수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3개 이렇게 딱딱딱딱 정수 자연수로 끊어지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이산 확률 변수가 맞아요. 그럼 하윤아, 니은은 어때? 이산일까 연속일까? 그죠? 배차 간격이 6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딱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이렇게 끊어지나요? 아니죠. 내가 무슨 뭐 2분 30초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그지? 뭐 3분 45초를 기다릴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1분 1단위로 딱딱딱 끊어지는 x값이 아니에요. 요런 것들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로 구분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연속적인 개념이니까 니은은 탈락. 디귿은 수목원을 방문한 방문객의 수다. 그럼 사람 숫자니까 사람 숫자는 끊어져 있을까요? 이어져 있을까요? 사람이 막 161.8 뭐 이럴 수 없잖아. 그죠? 무조건 자연수 단위로 끊어지는 거니까 이산 확률 변수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자, 세 자루의 그 색연필을 뽑았을 때 빨간 색연필의 개수거든. 그치? 개수니까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죠. 그죠? 요것도 이산 확률 변수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어서 와라. 그럼 우리 조금 이제 요거랑 친해져 보기 위해서 요 리을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확률 분포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상황을 다시 볼게. 빨간 색연필이 5자루, 파란 색연필이 4자루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자루를 꺼냈을 때 그때 포함되어 있는 빨간 색연필의 개수입니다. 그 개수를 우리는 x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연희야, x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나? 빨간 색연필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만 있을 수도 있고 2개만 있을 수도 있고 3개 다 빨간색일 수도 있죠. 그쵸? 네, 요렇게 4가지가 x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확률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그냥 뭐 항상 p 라지 x가
스몰 x랑 같다. 이렇게 붙여주고 시작을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값이 뭘까 생각해봐. 여기에 들어갈 값은 내가 9개의 색연필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빨강이 하나도 안 뽑힌 거잖아요. 뭐만 뽑힌 거야? 파랑만 뽑혔다는 얘기잖아. 파랑만. 그치? 그럼 요 자리에다가는 뭘 써주면 될까요? 요때 확률을 뭐라고 쓰면 될까? 9개의 색연필 중에 3개의 색연필을 뽑았는데 근데 윤서야 파랑만 뽑혔어. 그럼 파랑만 3개 뽑은 거잖아. 그럼 뭐라고 쓸까 여기를? 그렇지. 4C3 이렇게 쓸 수 있죠. 4C3 맞죠? 그 다음에 그 옆에 1은 무슨 뜻이에요? 1은 9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빨강이 1개 뽑히고 파랑이 2개 뽑혔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은솔아 여기 1 밑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될까 확률을? 9C3분의 일단 빨강이 1개 뽑혀야 되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쵸. 빨강 5개 중에 하나 뽑고 곱하기 파랑 4개 중에 2개 뽑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개 x가 2일 때 확률은 밑에다 내려서 쓸게요. 자, x가 2일 때 확률은 요거는 9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빨강이 2개가 뽑혔다 이런 말이니까 빨강 5개 중에 2개가 뽑히고 곱하기 파랑 4개 중에 1개가 뽑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이다 그러면 3은 성빈아 9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뭐만 뽑혔다? 빨강만 뽑힌 거지. 근데 빨강이 지금 5개 있었으니까 그 5개 중에 3개가 뽑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 보는 거야. 9C3이면은 9C3이 얼마죠? 987을 321로 나누면 9C3 84인가요? 맞나? 맞죠? 84. 그러면 요 첫 번째 확률은 84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확률은 84분의 5 곱하기 6이니까 30이 되는 거고요. 요 세 번째 확률은 84분의 10 곱하기 4니까 40이 되는 거고요. 요 네 번째 확률은 84분의 10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 네 개의 확률을 더해 봤을 때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야? 1이 나와야 정상이지. 근데 더해보면 어때요? 1 나옵니다. 그죠? 1 나와요. 그래서 합계가 1이 되고 아 그러면 이 확률 분포는 요게 맞구나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요런 확률 분포 표를 그릴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뭘 질문해도 다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런 걸 질문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요렇게 뽑았을 때 빨간 색연필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은 이런 거 질문을 하면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기 x 값들 중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되겠죠. 그러면 요 확률 세 개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그치? 그쵸? 그러면 84분의 80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게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확률을 구할 때 이런 한 칸 한 칸의 확률들을 구했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쫙 다 구해놓고 거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131쪽의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1쪽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그랬죠? 자 일종의 함수야. 그러니까 k분의 x라는 요게 일종의 함수야. 근데 x 자리에 1부터 5까지 넣을 수 있대. 그치?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다섯 가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때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요 확률 질량 함수에 따라서 자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1 집어넣은 게 1일 때 확률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k분의 1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일 때의 확률이 k분의 1, 2일 때의 확률은 k분의 2 이런 식으로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항상 이 확률 분포에서 확률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니까 요 5개 값들을 더했을 때 1이 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5개 더하면은 K분의 몇이야? K분의 15가 될 거 아니야, 그치? K분의 15. K분의 15가 1이 돼야 돼요. 그럼 K가 얼마란 얘기야? 15란 얘기지. 그쵸?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들의 합은 무조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K는 15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거는 아주 간단한 확률 질량 함수였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165번에 보면 위에 거보다 조금 어려운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놈도 방금 한 것처럼 우리가 표를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x 값이 1, 2, 3, 4, 5, 6, 7이겠고요. 자, 그때 확률들을 써보면 x가 1일 때는 요 식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게요. 1 곱하기 2분의 k.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k.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k.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7 집어넣으면 7 곱하기 8분의 k.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것들의 합이 1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옛날 생각나지 이제. 요렇게 생긴 것들을 이제 우리 더해야 되는데, 요거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K로 묶어놓고 얘네들의 합을 이제 구하고 싶어.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얘네들의 합은 K로 묶어놓으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해서 7 곱하기 8분의 1입니다. 자, 요 식을 봤을 때 어진아 생각나는 거, 성빈이 생각나는 거, 요런 거 더할 때 우리 뭐 썼죠? 옛날에 그 수학 원에서 수학 원의 수열 단원에서 요렇게 분모에, 그치, 둘씩 곱해져 있는 것들의 합을 할 때 부분분수 공식이 있었는데, 부분분수 이게 뭐였더라? a 곱하기 b분의 1 요런 모양을 만났을 때 얘를 어떻게 쪼갤 수 있다? b-a분의 1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쪼갤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얘네 기억나? 맞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쪽 거를 통분시켜보면 얘랑 똑같아요. 이거 얘네들이 통분시키면은 a b분의 b-a니까 b-a 지워지고 나오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식이 갖는 의미는 분모가 이렇게 요 두 개가 곱해진 형태였는데 이것을 분모 하나씩으로 쪼개가지고 빼기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가지고 요런 모양에다 적용을 딱 시켜주면 줄줄이 지워지는 그런 꼴이 나왔었죠. 자, 얘한테 적용해볼까요? 1 곱하기 2분의 1한테 요 공식을 적용해보면 어차피 b 빼기 a는 1이니까 요 앞부분은 생략이 될 겁니다. 계속 뒤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생략이 될 거고 요 부분만 쓰면 돼요. 요 부분만. 그러면 k 있는 상태에서 1분의 1 빼기 2분의 1, 요게 요 첫 번째 분수고요. 두 번째 분수는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이니까 줄줄이 지워진다는 거 보이죠? 그럼 마지막 7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7분의 1 빼기 8분의 1 요렇게. 그러면 쭉쭉쭉쭉 지워지고 여기까지 지워질 테니까 남은 것은 k 곱하기 8분의 7이다. 근데 그것이 1이 돼야만 하니까, 얘가 1이 돼야만 하니까 어제나 k는 얼마다? 이게 대답 못하면 초등학교 다시 가야 되는데 이거 얼마 곱하기 8분의 7이 1이겠냐? 역수라고 하죠. 역수. 곱해서 1 되는 것은 역수 7분의 8. 이런 것이 이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설명이었다. 넘겨볼게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도 역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인데
요 문제는 보자마자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요렇게 4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겠구나. 1이 돼야 되겠구나가 눈에 딱 들어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밑에 있는 확률들 4개를 더하면 10A 아니 8A입니다. 8A. 8A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8분의 1이어야 되겠네 라고 딱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A가 8분의 1이면 요 표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X 값이 0, 1, 2, 3이고 자, 그때 확률들이 지금 A가 8분의 1이니까 요거 8분의 1, 요거 8분의 3, 요것도 8분의 3, 요거는 8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그 합계가 1인 상황. 자, 요 상황인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질문이 요거예요. P,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얘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 A도 방금 우리가 찾은 그 A잖아. 성빈아 얘가 얼마지? 방금 찾았잖아. 그러니까 8분의 1 여기 들어가니까 2A가 4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건 뭘 찾으라는 거냐면 P, X가 4분의 1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이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성빈아 요게 X값들인데 요 X값들 중에서 저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요 중에? 아, 4개 다? 너 읽어봐. 거기에 해당되는 X값이 뭐예요? 4개 다? 0, 1, 2, 3 다요? 그럼 4분의 1보다 크다 그랬는데 0이 왜 들어가 거기에? 1, 2, 3이죠. 1, 2, 3. 맞니?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 3개가 요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답을 쓸 때는 요 확률, 요 확률, 요 확률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8분의 7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확률 분포의 성질 그러면 그 확률들의 총합이 항상 1이다. 그걸 이용해 줘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는데 요 문제는 167번은요. 문제를 잘 읽고 자, 문제를 잘 읽고요. 요거부터 한번 채워보세요. 요렇게 확률 분포를 그려가지고 X값이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총 5개 값이 등장하는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5개 값이 등장을 했거든. 요 각각의 밑에 확률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때 그 합이 1이어야 된다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K값을 정해봅시다. 문제를 잘 봐봐. 여기 지금 2가지 종류의 함수가 나와있죠. 근데 X가 0일 때와 1일 때는 위의 함수를 사용하라는 얘기고 X가 2, 3, 4일 때는 밑의 함수를 활용하라는 얘기니까 그거에 맞게 표를 한번 완성하시고요. K값도 한번 찾아봅시다. 답도 찾아보시고 일단 요 표는 채웠죠. 여기 뭐죠? 첫 번째 칸이? 첫 번째 칸은 X에 0 넣은 거 아닌가? 여기는 그냥 K 1 넣었을 때 그치 여기가 K-3분의 1이고 그 다음 이제 2부터는 밑에 시계 넣는 거니까 밑에 시계 넣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2K 3 넣으면 6분의 3K 4 넣으면 6분의 4K 그치? 자 요렇게 일단 표를 채워야 되고 그때 이 5개의 합이 1이 돼야 돼 성빈아 그치? 맞죠? 자 요렇게 둘이 더하면은 K가 2개니까 2K-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셋이 더하면은 6분의 9K니까 2분의 3K입니다 자 그럼 또 이 둘이 더하면은 2분의 7K-3분의 1 요거 아니니 성빈아? 그게 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게 1이 돼야 된다. 그럼 얘가 1이 돼야 된다니까 얘를 풀기 위해서 3분의 1 넘겨요. 그럼 2분의 7K가 자 3분의 1 넘어가니까 3분의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성빈아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몇 분의 몇을 곱해주면 좋겠어? 7분의 2. 요 놈의 역수를 곱해주면 좋겠죠? 7분의 2를 양변에다 이렇게 곱해줘야 K 값이 나온다. 그럼 K는 얼마가 되냐면 21분의 8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K 값이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럼 어찌나 지금 X 값이 이렇게 5개잖아. 이 중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 어떤 것들이 해당돼? 0, 1, 2 이렇게 3개가 해당되죠. 그쵸? 그럼 우리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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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개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그죠? 더해주면 돼. 얘네 셋을 더해보면 아까 얘네 둘이 더한 게 요거였잖아요? 거기다가 얘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지금 3분의 1K죠? 3분의 1K니까 요거랑 합치면 그러니까 요렇게 3개를 합친 것을 우리가 3분의 1K를 더하니까 3분의 7K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K 값이 얼마였다? 21분의 8이었다. 그럼 K 자리에다 21분의 8을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3분의 7 곱하기 21분의 8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 약분되고 그러면 9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3이네. 그치? 그래서 얼마다 답은? 9분의 5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가 완성되면 저 표가 완성되고 그 안에 있는 미지수가 구해지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32쪽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질량 함수를 줬죠. 그냥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확률 분포 표를 완성시킬 수 있었는데 133쪽은 이제 상황만 주는 거야. 상황만 주고 이 상황에 맞게 확률 질량 함수도 구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확률 분포도 그려보고 그걸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 총 7개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3개를 꺼냈는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예요. 그럼 우리는 표를 그리는 게 더 익숙하니까 표를 먼저 그려버릴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X 값이 될 수 있는 게 초우야. 지금 어떤 값들이 X가 될 수 있나? 0, 1, 2, 3까지 X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합계는 당연히 1일 거고요. 자, 각각의 상황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자, 0이면 이런 거죠.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온 거니까 검은 공만 3개가 나온 상황이 바로 X가 0인 순간이죠. 그럼 이 확률 초에 어떻게 써야 돼? 7C3분의 검은 공만 3개니까 3C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이면 뭐냐면 흰 공이 몇 개? 1개, 검은 공이 2개가 뽑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확률은 7C3분의 뭐가 될까? 3C1? 3C2 그치? 그럼 요거 먼저 쓸까요? 흰 공 먼저? 4C1 곱하기 3C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흰 공이 2개가 뽑혔다는 얘기니까 검은 공은 1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4C2 곱하기 3C1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흰 공만 3개 뽑혔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7C3분의 뭐예요? 4C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일단 요 계산해 놓을게 7C3이 얼마더라? 7C3 765 321이니까 6 지워지고 35 그치? 35 그럼 얘는 35분의 1이고요 얘는 35분의 12죠 그 다음 얘는 35분의 18이고요 얘는 35분의 4입니다 그러면 어진아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될까 일단?
내가 표를 맞게 그렸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다 더해서 1 되는지 확인해 보면 1 나오죠. 그쵸? 그럼 이 표가 맞는 거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계산했던 요식들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흰 공이 X개라면 검은 공은 몇 개가 되죠? 우리 공 몇 개 뽑는 중이야? 공 3개 뽑잖아. 그럼 3개 중에서 흰 공이 X개면 검은 공은 몇 개인 거야? 3-X개인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자 서준아 해봐. 내가 7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흰 공이 X개 뽑히고 검은 공이 3-X개 뽑힐 확률, 이거를 요런 모양으로 쓴다면 뭐라고 쓰면 될까? 7C 3분의 흰 공이 X개 뽑혔죠? 몇 개 중에? 4개 중에, 그치? 4개 중에 X개 뽑혔으니까 4CX 곱하기 3C 3-X, 그쵸? 요게 바로 흰 공이 X개 뽑혔을 때의 확률이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답이 요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 X가 X일 때의 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게 요거인 거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요거인 거고요.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를 완성할 수 있다면 이렇게 X에 관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1번 답이고요. 2번은 확률분포 표를 완성을 시켰으니까 뭐 그래프는 굳이 안 그려도 돼요. 확률분포 표 그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흰 공이 2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은솔아, 흰 공이 2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요 중에 어떤 걸 말해요? 그쵸?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35분의 2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69번 한번 볼게요. 169번. 자, 169번은 1, 2, 3, 4, 5에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았어요. 그때 나오는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는 x 값이 뭐뭐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볼까? 1부터 5까지의 카드 중에 2장을 틱 뽑았을 때 그 두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차.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차. 똑같은 카드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지? 5장 중에 2장을 임의로 뽑는 거니까 똑같은 숫자는 안 나와. 그럼 차는 아무리 작아도 일단 얼마? 1부터. 차가 가장 크면 얼마가 돼요? 4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x값이 1, 2, 3, 4까지 가능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합계는 1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럼 이때 1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뭘 깔아야 될까요? 5장의 카드 중에 동시에 2장을 뽑는 거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예요? 5C2가 되죠. 5C2. 그치? 2장의 카드가 순서가 구분되지 않는단 말이야. 5장 중에 동시에 2개를 뽑는 거니까 5C2가 분모입니다. 5C2면은 10인가요? 그죠? 10? 10분의가 깔릴 거고요. 그러면은 차가 1이 되려면 어떤 카드가 뽑혀야 돼? 1, 2나 2, 3이나 3, 4나 4, 5가 뽑혀야 되지. 그치? 그럼 몇 가지라고 보면 돼요? 4가지라고 보면 돼. 4가지. 선생님 1, 2가 있으면 2, 1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여러분 분모를 깔면서 결정된 거예요. 내가 분모에다 10을 깔았다는 거는 5C2를 깐 거잖아. 5C2는 순서를 생각해 안 해? 순서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1, 2와 2, 2를 다르게 봐야 돼요? 같게 봐야 돼요? 같게 봐야지. 그치? 그러면은 10분의 4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1, 3, 2, 4, 3, 5 이렇게 가 있겠죠. 그죠? 10가지 중에 3가지. 그 다음에 차가 3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1, 4, 2, 5 이렇게 2가지가 있겠지? 10가지 중에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1, 5가 나오는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표를 완성하면 되겠죠. 그렇죠? 표만 완성된다면 답은 너무 쉽지. 윤서야, 이 문제의 답이 뭘까? 1 또는 3이야. 애도 되고 애도 되는 거니까 얘랑 얘를 더해야 되겠죠.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확률 분포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정도만 해볼까요? 아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스텝 1만 푸는 거니까 풀어보시고요. 이제 135쪽으로 갈 건데 이 135쪽에서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분산 기억나요? 분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끝날 때 배웠던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기억나요? 전혀? 쭉 기억나요? 그게 걱정이야. 여기 보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그래가지고 뭐 기대값까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밑에 보면 뭐 분산도 나오고 뭐 표준 편차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산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뭐냐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면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중3 때 배웠던 산포도에 대해서 좀 복습을 조금 해볼게요. 중3 과정을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어가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용어 같은 것도 그래도 조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 자, 일단 분산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분산이 무슨 개념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인공이 2명이 필요한데 우리 어진이랑 성빈이가 있다고 봅시다. 우리 어진이랑 성빈이는 학교 시험을 봤는데 5과목 점수가 어진이는 80, 80, 80, 80, 80이에요. 근데 우리 성빈이는 60, 70, 80, 90, 100이에요. 이 두 친구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요? 보통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평균 점수로 대답하잖아, 그치? 어진이의 평균 점수 몇 점일까? 80이겠죠. 모든 점수가 80이니까. 성빈이의 평균 점수 몇 점일까? 여기도 80이에요. 그죠? 가운데가 80이고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라고, 둘이 실력이 똑같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 자, 근데 평균만 가지고는 분명히 어진이 점수와 성빈이 점수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데 평균만 가지고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럼 어진이 점수는 굉장히 어떠냐면 평균 주변에 탁 모여있죠. 모든 점수가 다 평균 점수랑 동일하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가 퍼져 있어요? 안 퍼져 있어요? 안 퍼져 있죠. 근데 성빈이는 어때? 평균은 80인데 막 60점 과목도 있고 100점인 과목도 있으니까 평균 점수에 비해서 많이 퍼뜨려져 있어요. 각각의 점수가. 그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분산이에요. 평균만 가지고는 요 점수와 요 점수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라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분산이에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이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걸 우리는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 그러면 어진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80이었잖아. 그러면 80에서 평균 80을 빼면 0이죠. 그럼 어진이는 5개 값의 편차가 다 0인 거야. 근데 성빈이의 편차는 어떨까? 60점에서 아까 평균 몇 점이라고? 80점. 60에서 80을 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0.
70에서 80을 빼. 마이너스 10. 80에서 80을 빼고 90에서 80을 빼고 100에서 80을 빼면 이렇게 나오겠죠. 편차가. 그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합니다. 편차를 그냥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차를 그냥 더하지 않고 편차를 제곱해서 더해요. 어진이 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 제곱해서 더해봤자 0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진이는 분산 자체가 0인 거고요. 성빈이의 경우에는 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값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니까 400 플러스 100 플러스 0 플러스 100 플러스 400이고요. 5개의 편차들을 평균을 냈기 때문에 5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돼? 5분의 1000이니까 200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200. 요게 분산. 성빈이의 경우. 어진이는 분산이 0이었고 성빈이는 분산이 200이야.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멀리 퍼져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건 아까 우리가 편차 얘기했잖아. 편차. 근데 편차를 분산을 구할 때 편차를 그냥 더하면 0 되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곱했던 것을 다시 보정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놓은 값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하면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래서 분산에 루트 씌운 거. 근데 200에다 루트 씌우면 얼마죠? 루트 200이니까 10루트 2죠? 그죠? 10루트 2. 자, 요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요게 분산과 표준 편차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식이 요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요게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식이에요. 자, 그런데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첫 번째 식이고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내가 A랑 B랑 C라는 요 세 값의 분산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세 값의 분산을 구한다. 자, 그러면 얘네 셋의 평균 A, B, C의 평균을 M이라고 해볼게. A, B, C의 평균을 M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M은 하윤아 어떻게 계산한 걸까? 얘네 셋의 평균. A, B, C를 더하고 얼마로? 3으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얘네 셋의 분산을 구해볼게요. 자, A의 분산, A의 편차는 A에서 평균 M을 뭐 한 거다? 뺀 거다. 아까 여기 해봤잖아. 편차는 요 값에서 평균을 뺀 거였죠. A에서 평균을 뺀 거, B에서 평균을 뺀 거, C에서 평균을 뺀 거, 요렇게 뺀 게 편차들이에요. 그럼 아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야지 그게 분산이니까 자, 편차를 제곱해요.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거, 요게 분산을 구하는 식인데 이 식을 잘 정리해보면 얘가 다른 모양으로도 정리가 되는데 자,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3분의 한 다음에 일단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이 하나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M 나오잖아. 마이너스 2AM. 얘는 마이너스 2BM. 얘는 마이너스 2CM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M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M제곱, 여기서 M제곱, 여기서 M제곱이니까 플러스 3M제곱이 나와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자, 첫 번째 거 요렇게 분수 하나 쓸게요. 요렇게. 그러면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요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M 괄호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마지막 거 요거는 3으로 그냥 약분해가지고 플러스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써놓고 보니까 어진아 요게 다시 뭐예요? M 얘가 M이야. 그죠? 요 괄호가 M
여기 분수가. 그러면 요 마이너스 2m에다가 m을 또 곱한 거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m제곱이 돼요. 그쵸? 그럼 거기에 뒤에 붙어있는 플러스 m제곱 하나 더하니까 자 결국 얘는 뭐가 되느냐?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m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에요. 자, 앞에 거 다시 봐봐. 앞에 거는 A, B, C들을 뭘 해서 평균을 낸 거야? A, B, C들을 다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요거를 줄여서 제곱의 평균 이렇게 부릅니다.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M 자체가 평균이었잖아. A, B, C의 평균이었잖아. 그걸 제곱한 거니까 얘는 뭐야? 평균의 제곱. 자, 그래서 요렇게 뺀 거 있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 이것이 분산을 구하는 또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은 여기 나와 있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주로 우리는 요걸 이용해 가지고 분산을 많이 구할 거예요. 이제 분산의 원래 개념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그거보다 실제 계산할 때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분산을 더 많이 구한다. 이런 게 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개념만 더 얘기하면 자,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뭐 쪽지 시험을 봤어. 내가 여러분들을 쪽지 시험을 봤어요. 쪽지 시험을 봤는데 30점 만점으로 시험을 봤어. 30점 만점. 그랬더니 뭐 누구는 뭐 27점, 28점 나오고 누구는 뭐 29점 나오고 누구는 21점 나오고 누구는 뭐 30점 나오고 누구는 29점 나오고 누구는 27점 나오고 뭐 예를 들어 5명의 시험 점수가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5명의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쪽지 시험을 봤잖아요. 내가 이 30점 만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싶어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30점 만점짜리 시험지를 100점 만점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곱하기 3을 해주고 10점씩 다 더해주는 방식을 택했어. 그러면 28점 받았던 친구는 몇 점 될까요? 28점짜리 시험지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고 플러스 10점을 해줬어. 그러면 얼마지? 94점인가? 94점이 됐고 그 다음에 21점 받았던 친구는 63에 73이 될 거고 30점 받았던 친구는 다 맞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한테 곱하기 3하고 플러스 10하면 몇 점? 100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9점 받았던 친구는 97점이 될 거고 27점 받았던 친구는 91점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얘네들의 평균 있죠? 얘네들의 평균. 얘네들의 평균을 M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뭘까요? 우리는 모든 별량에다가 다 똑같이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0을 했죠. 그러면 평균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까? 똑같이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0을 하는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이 M이었다면 얘네들의 평균은 뭐야? 3M 플러스 10 요거예요. 그러면 자, 얘네들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분산을 나타내는 미지수로 쓰는 겁니다. 요렇게 시그마 제곱. 요게 분산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분산은 뭘까요? 얘네들의 분산은? 자, 분산의 개념을 생각해봐. 분산은 아까 전에 이 점수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가 분산이었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0을 했어요. 이 중에 더하기 10이라는 것은 분산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모든 점수에다가 더하기 10을 하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수들이 얼마만큼 퍼져 있느냐 하고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플러스 10은? 분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분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더하기 말고 곱하기만 영향을 주는데 자, 분산을 구하는 과정 중에는 아까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제곱이 들어가 있었죠. 편차 제곱. 이 제곱 때문에 자, 분산은 어떻게 변하냐면 분산은 얘네들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다면 얘네들의 분산은 곱하기 3이 들어갔잖아. 곱하기 3이 들어갔는데 제곱이 됐기 때문에 9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아까 분산의 루트 씌운 거라 그랬죠? 그럼 분산이 요거라면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예요. 그러면 요때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에다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3시그마가 된다. 요게 자 곱하기와 더하기로 요 별량들을 1차 변환시켰을 때 그때 나오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자,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우리가 중3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얘를 이제 135쪽에 있는 요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 표가 아까 전에 봤던 우리 확률 분포표야. 먼저 요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x의 평균을 구해라. 요런 확률 분포표에서 x의 평균을 구해라 하면 평균을 우리는 EX 요런 기호로 쓸 겁니다. 평균 EX. 그리고 기대값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기대값은요 평균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기대값과 평균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 기대값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요 위에 줄에 있는 x값이랑 밑에 줄에 있는 확률이랑 계속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자, x1에다가 p1 플러스 x2에다가 p2 이런 식으로 위에 거 아래 거 쭉 곱해가지고 마지막 거까지 다 더하면 그게 평균 혹은 기대값이 됩니다. 왜 이걸 기대값이라고 하느냐 하면 밑에 있는 요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밑에 있는 표는 뭐냐면 어떤 복권이죠. 복권에서 각각의 등수의 당첨금과 그 당첨금을 받을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일종의 이게 확률 분포표인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이 금액에다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곱하고 또 2등 금액에다가 이걸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그거를 다 더하면 그때 나오는 금액이 7,000원이거든요. 그럼 이 7,000원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복권을 한 장 딱 샀을 때 내가 이 복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기대값이라고 부르고 그 계산의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기대값 또는 평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곱해서 더한다. 요게 평균 기대값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분산이 나오는데 자, 분산 아까 열심히 설명했죠?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은 뭐랬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이라 그랬고 두 번째 공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요거예요. 잘 생각해봐. x가 확률 변수잖아요. 이게 주인공이 되는 값이고 거기서 m을 뺐죠. 얘를 우리는 그러면 요거를 편차라고 부르는 거야. 편차. 그 편차를 뭐 했죠? 제곱했죠. 편차를 제곱했고 그거의 기대값이라고 그랬는데 기대값은 평균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만큼이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 이마랑 똑같은 말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을 나타내는 기호는 Vx를 씁니다. Vx 얘를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산은 x-m제곱의 평균이고 자 얘를 변형시켰더니 얘가 나왔네. 얘. 요거 잘 생각해봐. 요거. 자 x를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했으니까 요 앞에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입니다. 제곱의 평균이고 뒤에 거는 뭐냐면 이 x 자체가 평균인데 그걸 통째로 제곱했으니까 뒤에 거는
평균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확률 분포표에서는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분산을 주로 구할 거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래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로 나타내고요. 요거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소문자 시그마. 시그마 x는 루트 분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 지금 세 가지 배웠어. 자, 요렇게 써 있는 게 뭐라고 하지나? x의 평균 혹은 기대값. 똑같은 말이에요. 평균 혹은 기대값.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어? x1에다가 p1 곱해주고 플러스 x2에다가 p2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곱해가지고 마지막 것까지 xn에다가 pn까지 다 곱해서 더하시면 평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 vx가 분산이었어요.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주로 뭘 쓴다고 하지나? 뭐 빼기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고, 그걸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써져 있는 게 무슨 뜻? 제곱의 평균 빼기, 이렇게 써 있으면 평균이잖아. 이걸 통째로 이렇게 하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 평균의 제곱. 그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것이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 이러면 분산에 뭐 씌운 거다? 루트 씌운 거다. 요렇게. 그치? 자,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그 뒤에도 보면 아까 136쪽에 보면 아까 설명했던 변수가 변형됐을 때 이렇게 ax 플러스 b 형태로 변형됐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기본되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39쪽으로 가볼게. 자, 139쪽에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표에서 중간에 보면은 a가 하나 껴있는데 a가 얼마인지는 윤서야 뭘 이용해서 찾으면 될까? 요거는? 그렇지. 다 더하면 0이 1이 돼야 되잖아. 그치? 다 더하면 1이다라는 걸 활용해서 얘를 찾을게요. 요게 10분의 2죠? 요게 10분의 2고, 그 다음에 얘도 10분의 2죠? 통분돼 있으면 편하니까. 자, 그러면은 나머지 4개를 더한 게 10분의 8이네. 그죠? 그러므로 얘는 얼마야? 10분의 2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A값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평균 아까 요거라 그랬죠? 2x.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준이야? 평균 구하고 싶으면 x값이랑 그 밑에 확률이랑 어떻게 하라고? 곱하라고. 또 x값이랑 그 밑에 확률이랑 곱하라고. 또 x값이랑 그 밑에 확률이랑 곱해. 계속 곱해서 더해 나가는 거야. 또 곱해. 그럼 플러스 10분의 2. 또 곱해. 그럼 플러스 10분의 8. 자, 이런 식으로 x값과 확률 쭉쭉쭉쭉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것이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냐면 1인가요? 그죠? 평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식이 뭐였냐면 분산은 아까 성빈아 뭐 빼기 뭐라 그랬죠? 제곱의 평균 빼기 바꿔 평균의 제곱. 자, 다시 해봐. 분산이 뭐라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게 분산이야. 그럼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 요 표에다가 위에 x제곱칸을 하나 만들어줘. x제곱칸. 그래가지고 이 x값들을 다 제곱해서 위에다 써주세요. 0, 1, 0, 1, 4, 16. 자, 요게 x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인데 이 x제곱의 평균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 위에 줄 가지고 구하는 거야. 이 위에 줄이랑 밑에 확률 가지고. 그죠? 제곱의 평균은 x제곱에다가 확률들을 곱하는 거예요. x제곱에다 확률들. 요렇게. 그래가지고 자 x제곱의 확률 곱하면 10분의 2 플러스 0 플러스 10분의 2 플러스 10분의 4 플러스 10분의 32. 자 요게 지금 요거 제곱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인 거고요.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건데 평균의 제곱은 쉽지. 이미 평균을 다 구해놨잖아. 이 평균 값을 그냥 뭐 해주면 돼? 제곱만 해주면 돼. 요렇게. 요게 평균의 제곱이다. 그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제곱의 평균을 요런 식으로 x 값들을 다 제곱을 시켜놓고 그거에다 밑에 확률들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 10분의 40인가요? 4인가요? 4? 그럼 4에서 1 빼니까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분산은 3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표준편차 시그마 x. 표준편차는 분산에다 뭐만 씌우면 된다?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러니까 방금 분산 3이라고 구했잖아. 얘는 루트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치?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숙제는 공교재 139까지, 개념 139까지, RPM은요 61쪽이랑 64쪽이랑 65쪽 이렇게 세 페이지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1, 64, 65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초우는 교재 검사 한번 받으시고요. 철이 준이도 교재 검사 한번 받으시고, 어진이, 성빈이까지 교재 검사 한 번씩 받으시고, 우리 목표는 어딘지 알죠? 125에 57까지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연휴 동안 잘 끝내놨는지 검사 한번 받으시고요. 네, 안 돼 있으면 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개념 원리는 125까지, RPM은 57까지. 자, 수고했어요.